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너 고생 많았구나. 저 슬펐구나. 근데 전 슬픈 여력도 없었고 슬픈 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4년 동안 대학교 졸업하면서 갖고 있던 직업이 한 30개가 넘어요. 안 해본 일이 없죠.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기업 분석하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돈을 어떻게 버는구나. 이 기업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경쟁을 어떻게 이기나.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해서 실패한 사람들, 실패라는 얘기를 전 안 합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또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더라.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특히 젊은 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남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남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최악의 알바 한 번 있겠어요? 최악의 알바요. 그 당시에는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니멈 웨이지라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내 대학교 1학년 때는 6불 50인가 그랬어요. 한 7천 원이 이제 최저 시급이죠. 그러면 그 당시는 시급이 높은 대로 가능한 한 가려고 하겠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8불을 주고 어떤 데 9불을 주는데 10불을 준다고 이제 학교에 게시판에 뜬 거예요. 야, 이건 되게 좋은 거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제 로스쿨, 이제 NYU 로스쿨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예요. 이제 법대잖아요. 4대 법대 중에 하나예요. 하버드, 뭐, 예일, 뭐, NYU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법대였는데 거기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 사서도 아니고 이제 앉아서 도서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꺼내서 읽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다시 꼽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가장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게요? 왜냐하면 보링한 거, 지루함이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시급이 낮더라도 정신없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은 나는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나는 나도 공부하면서 돈도 버니까 이건 진짜 지상 낙원이다 생각했는데 내 공부를 못 하잖아요. 누가 와서 그럼 그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찾아서 꽂아놔야 되는, 그래서 그게 가장 나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급이 높았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일 재밌었던 알바는 혹시 없나요? 재밌었던 알바는 식당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본 식당이었던데 굉장히 바쁜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도 쓸 수 있고 문화를 많이 알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일본 식당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진정으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정신이 없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웨이트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내 또래였고 미국 사람도 있었고 뭐 이제 세계 각종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이 이제 바가 또 있어요. 바에서는 이제 음악을 한국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음악을 하는데 한 달 계약을 해요. 그 음악가들한테.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 뭐 기타 치는 사람 그 오디션을 합니다. 그 한 달 거를 계약을 따기 위해서. 근데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걸 따라 그래서 음악가들이 와갖고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 치고 뭐 기타 치고 뭐 하는데 그 심사를 또 우리 직원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내가 놀랬던 거는 내 NY 음악 교수가 그거를 신청하더라고요. 그 월급이 작으니까 밤에 그걸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점수를 많이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취직에 대해서 그래서 A를 받을 수가 있었죠. 네. 되게 대표님 힘든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이라 보니까 왠지 낭만적으로 들고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났다 그러니까 되게 좋게 들리는데 그럼 혹시 가장 위험했던 알바 있나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밤에 주유소에서 일할 때. 그때 강도가 많았고, 저는 그 당시 느낀 게 왜 주유소에는 팁을 안 줄까. 식당에서 전부 팁을 주는데, 주유소는 거의 팁을 안 줘요. 근데 가끔 팁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팁을 주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사들. 네, 되게 신기해. 진짜 부자들은 안 줘요. 네. 그래서 저 사람도 그래서 부자가 됐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미국에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너 고생 많았구나.
저 슬펐구나. 근데 전 슬픈 여력도 없었고 슬픈 게 아니라 엄청난 인생에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한국에서 알바에 허덕이는 친구들도 그것이 나중에 좋은 양식이 돼서 대표님처럼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미국의 많은 부자들, 부모님이 부자여서 부자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내가 봤을 때. 왜 기회의 나라냐? 남들과 다른 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은 약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거든요. 대표님은 왜 기회의 나라라고 하시는지 대표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편견을 깨면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죠.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사는 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내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안 되죠. 스스로 나를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수업 듣다가 이런 인생에 있는 이런 중요한 질문 같은 당연하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금융을 아직 잘 모르니까 금융에 대한 질문 못 하더라도 질문은 어떤 거라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어요. 질문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익스체인지 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도태가 돼요. 질문이 끊임없이 많아야 돼요. 제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태인이죠. 시끄러워요.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 대한 질문이 많아야죠. 질문이 없다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를 만든 이유도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질문해라. 바보 같은 질문 없다.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게 질문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런 교육 받는 거는 이렇게 의미가 별로 없죠. 대학교로 다 와서 금융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재미있게 많은 질문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래요.